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바공님 멀리서 댓글 주셨네요. 헌정방송을 나이사 콜라보로 해주시다니 감개무량입니다. 지교수님 섭외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틀은 어떻게 참죠? 뒷이야기 궁금해서. 지교수님 방송 체질이시네요. 유튜브 하시는 것 보고 눈치는 챘지만 오늘 설레서 잠을 설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책걸상. 네, 그 첫 번째 헌정방송 세바공님 요청으로 했던 진아영 교수님 편을 듣고서 남긴 댓글입니다. 책 이름이 뭐였죠? 마음이 흐르는 대로인가? 네. 네, 대포손님께서 또 댓글 남기셨는데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잔스 합킨스 뭐라 가죠? 여기 한글을 읽으면 되잖아요. 한글로 존스 합킨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존스 합킨스라는 이름이 나오길래 잠시 진아영 교수님이 세바공님이라고 착각하며 듣다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세바공님의 안목과 성원으로 나오신 지 교수님은 단연 최고 수다왕 게스트였습니다. 아마도 게스트가 자력으로 획득 가능한 분량의 최대치 이상을 달성하신 듯합니다. 뭔가 성취가 있는 분들의 특징에는 아무래도 용기, 부지런함과 집요함이 꼭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불리한 조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제껏 이루어오신 그 성취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게스트가 자력으로 획득 가능한 분량의 최대치 이상. 생각해보면 진아영 교수가 우리 책걸상 출연자 중에서 진짜 가장 MC들보다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 네, 그 대포손님인가 또 다른 분인가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품평대 놓으셨는데 첫 번째 편에서는 완전히 밀렸다. 호스트 2명이.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 겨우 YG가 호스트 물량을 분발해서 확보했다라고 평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성취가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용기, 부지런함, 집요함이 꼭 포함되는 것 같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셋 다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큰 성취는 못 이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쵸. 그러면서 그쵸? 그렇게 쉽게 긍정해 주다니. 아니 JYP 부지런하지 않죠? 그리고 집요함과 거리가 멀잖아요. 맞아요. 예, 집요함과 거리가 멀고 용기야 뭐 있는 편이죠. 아예 용기도 없어요. 네. 근데 YG는 용기도 있고 부지런하고 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꼭 큰 성취를 이룬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근데 제가 집요하긴 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내가 남들도 다 알아요. 생각했는데 그 중앙일보의 한국의 한자와 나오키. 중앙일보의 당한 대로 갚아준다. 신아무개 기자님이 좋은 기사를 쓰셔가지고 딱 공유하려다 보니까 순간 17년 전에 그 신아무개 기자님과 저의 악연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유해 말어 하다가 공유를 했어요. 집요하다기보다 꽁한 거 아닌가요? 지금 게스트 소개도 안 받고 끼어들고 있는 저분. 네, 참지 못하고. 네, 적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저분은 늘 푸르름님, 세바공님 덕분에 진아영님의 생생한 방송을 듣게 된 거군요. 세바공님께 먼저 감사를 전합니다. 진아영님 방송 들으니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책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할게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은 제가 읽으면서 진짜 웃었던 댓글인데요. 채땡땡땡땡님께서 댓글 남기셨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만성 두통과 만성 위장염 때문에 힘든 기억이 있어서 작년 11월엔 뇌 MRI도 찍었지만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아영 쌤 말씀이 너무 공감되었고 책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바공님은 좋은 책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바공님은 아무튼술 굿즈 소맥잔을 어찌나 애지중지하시던지 쓰지도 못하고 보관만 하시고 보건교사 아는 형 광선검 장난감 있다고 자랑하시던데 저 이제 이 대목부터 읽고서 빵 터졌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 사는 동생인 줄 알았는데 무려 존땡 대학 공대생 아니고 뭐? 전 그냥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우리 후원 독지가 세바공님 그 존스 홉킨스의 무슨 과였죠? 뭐 하여튼
바이오 뭐 네네. 엔지니어링 뭐 이런 계열의 네, 어려운 과목의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이십니다. 공대생 아니시고요. 네,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기리님, YG님 이번엔 유혹 성공하신 듯합니다. 저 월요일 방송 듣고 드디어 유혹 당했어요. 그런데 이케이도 주운이 아니라 마이클 코넬리에 유혹 당했습니다. 크크크크. 그동안 여러 번 언급하셨었잖아요.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 완전 넘어갔습니다. 도서관에 찾아보니 대출 중이라 예약 걸어둔 상태입니다. 네. 이기리님 후회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 아마 카페에서 읽으시고 계시다라는 그 댓글 게시글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마 후회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도 해드리기 전에 이미 목소리로 한번 지금 잠깐 개입하셨던 분, 책걸상을 한 2년 6개월 만에 찾아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2년 6개월 사이에 더 유명해지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책이 첫 책이었는데 2년 6개월 만에 왔는데 두 번째 책을 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을 네 번째 들고 책.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첫 번째 책 소개한 첫 번째 책 이후에 책 세 권을 더 쓰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개 안 한 사이에 두 권을 더 쓰고 그 다음 거 또 써가지고 지금 네 번째 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사실 섭외 드리면서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도 했었죠. 뭐 걱정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책걸상 따위에는 안 나간다. 자, 믿습니까? 믿습니다라는 재밌는 제목의 신간을 들고 찾아오신 오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섭외를 거의 한 이틀 전쯤에 제 기억에 약간 땜빵 아닌가라는 생각 저 하면서 받았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고백을 하자면 땜빵이라기보다는 그 설날 연휴가 끼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스케줄을 짜다가 둘 다 YG랑 JYP가 까맣게 한 주가 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음 주에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어라? 한 주가 비네? 이걸 알게 된 그 거예요. 연휴 끝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네. 그런데 오우 작가님이 땜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휴 전부터 연휴 후에 누구누구를 부르지라고 이제 게스트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믿습니까 믿습니다 읽고서 오우 작가 한 번 더 부르자라고 이야기는 그건 되어 정해져 있었죠. 있었어요. 네네. 네, 날짜가 좀 네, 당겨졌을 변명 잘 뿐이다. 들었고요. 17년 뒤에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믿습니까 믿습니다의 책에다가 추천사를 딱 두 분 쓰셨는데 한 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오후 작가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인데 네네. 또 한 분이 강양구 네네. 기자가 썼단 그쵸. 말이죠. 네, 저 사실 감동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한 번도 땡땡땡 책을 낸 다음에 추천사 의뢰가 딱 끊겼어요. 심지어 JYP 새 책에도 강양구한테는 추천사를 쓰라고 안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자 중에 일부 저자가 출판사에 저 강양구 기자랑 친분이 있는데 추천사를 부탁해 볼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출판사 편집자들이나 혹은 대표님께서 아유 안 돼요. 그런 그래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강양구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일종의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책 때문에 유명해지신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적도 늘어나고 친구도 늘어난 편? 네, 하지만은 어쨌든 비호감 캐릭터 중에 한 음. 명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그 책을 내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기는 추천사를 쓰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 작가께서 대뜸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미신에 대한 새 책을 출간 예정인데 강 기자가 원고 초고를 읽어보고 추천사를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처음에 제가 거절했잖아요. 제가 추천사를 써줘봤자 별로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던데. 근데 전 사실 그 페이스북을 제가 YG님 페이스북을 보는데 거기 약간 비슷한 말 써놓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거절해서가 아니라 왜 써주기로 했는데 안 써주는 거지 이래가지고 기자가 참 시간관념이 없네 계속 생각을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YG님은 이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건데 제가 못 알아듣고 아니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안 주겠다고 말을 하면 딴 사람한테 부탁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거절 의사였다는 걸. 네. 그래서 강요합을 했구나. 그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네. 지난번에 한번 방송도 같이 했고 네네. 뭐 그냥 더 유명한 사람을 몰라서 YG한테 추천사를 부탁했나? 그건 맞아요. 요런 생각도 했는데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이 책에 추천사를 쓸 가장 적합한 인물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YG 아닌가. 네. 제가 그 YG님 딱 처음 만났을 시점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제 강원 선생님은 저랑 이제 친분이 있었고 명리학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약간 과학이랑 조금은 관련이 있으신 분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몇몇 과학자분도 만나고 했지만 강 기자님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받아야겠다고. 저는 저보다는 사실 뭐 네. 정재성 박사님이나 몰라요. 김상욱 교수님이나 정재순 바빠서 요즘 모든 추천사 다 거절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런 분들한테 받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추천사를 썼지만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근데 들긴 했습니다. 그 책 우연이지만 어쨌든 제 책 나오기 전에 그 한 번도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책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 쓰시거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가짜뉴스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루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네. 그 믿습니까 믿습니다에는 이제 2명의 추천사의 글이 실렸는데 그 중에 한 추천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 다른 한 분 아까 이름 잠깐 나왔는데 강헌.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로서만 알고 있었던 이름인데 이분이 이렇게 명리학에 정통하신 분인 거는 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명리학 전문가로 훨씬 더 유명하시죠. 어쩐지 음악 평론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문화재단 네, 이사장으로 이라고 하는 오. 그 경기도 산하의 꽤 큰 기관의 아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그러시구나. 하고요. 네. 네. 유명해지셨죠. 그 훨씬.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습니까 다음에 물음표 찍혀 있고 믿습니다 다음에 느낌표 찍혀 있는데 보통 책 제목에는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문장 부호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네네. 이 책은 쓰는 게 옳을 것 같은 느낌 들고요. 그렇죠. 그 부제가 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인류와 함께 해온 미신의 역사. 나 이거 솔직히 오후 작가의 책 아니면 나 이거 안 읽었어. 왜냐하면 난 미신 안 믿어. 그리고 이거 난 진짜 안 믿거든.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JYP는 모든 형태의 미신을 다 혐오해요. 네. 맞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미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재미로 그냥 네네. 뭐 사주풀이를 한다거나 네네. 자기 거 괜히 궁금하잖아요. 네, 아니면 MBTI를 해본다거나 이제 1억이라도 하잖아요. 네. 근데 JYP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 재미가 없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 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마이클 코넬리를 한 줄 더 읽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타입. 인생관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미신의 역사 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책 나오자마자 먼저 저한테 제안한 건 JYP예요. 제가 서점에서 감사합니다. 봤거든요. 네. 잘 디스플레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뭔가 재밌는 제목과 그럴듯한 표지로 이렇게 딱 있어서 이건 뭐냐 이러고 딱 봤는데 작가가 오후야. 그래서 오, 새 책 낸 거야? 이러고 봤더니 그 사이에 딴 책도 있었네. 내가 몰라. 아니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데 이러고 쭉 봤더니 추천사는 강양구 기자.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고 본 거죠. 다음에 미신책을 뭐 또 쓸지 모르겠는데 또 쓰면 그땐 JYP님에게 추천사를 받는 걸로. 판매에 도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사를 써서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목이 미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책을 딱 보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제목을 너무 잘 지은 제목 거예요. 누가 지었습니까? 출판사에서 어쩌 동아시아 출판사- 사장님이. 뭐 마케팅팀 어느 분이 지으셨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그분 성함 모르는데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제목입니다. 네, 이 뭐 책걸상에 우리 열혈 독지가님들은 오후 딱 그러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우리가 2년 반 전에 했던 그 방송 기억하실 텐데 잘 모르는 분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셀럽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명해졌죠. 그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이후에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포함해서 책을 3권 냈고 이번이 4번째 책이잖아요. 믿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낸 책 2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책은 뭐였습니까? 난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라는 책이었고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요 제목은 네네. 들어봤어, 맞아. 네.
네, 나는 사실, 나는 네.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네, 제가 끝까지 반대한 제목이었는데 네, 출판사가 다 지어주니까요. 요거는 일종의 뭐 과학 에세이 같은 겁니까? 그냥 과학과 관련된 어떤 뒷얘기를 모아가지고 좀 재밌게 이렇게 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열패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과학 전문 기자. 질투도 나고 아 근데 과학 전문 기자 아니, YG도 왜냐면 과학 관련 좋은 책 많이 썼잖아요.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책이 좀 반응이 좋은 걸 보고서 내심 과학의 품격이 나왔을 때는 내심 나의 경쟁자였던 거죠. 요거보단 더 팔리겠지. 그래 내가 그래도 과학책 처음 내는 그리고 과학의 기억도 모르는 과학 전공자도 아닌데. 오우보다는 네. 오우 작가보다는 사실 제가 그래서 책 제목에 과학 제발 빼달라 그런 게 과학 전문가처럼 보일까봐 그런 거였거든요. 오우 작가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내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목표 달성했습니까? 목표를 못했죠. 오.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실물 종이책 전자책 합쳐서 상당히 많이 그 팔렸다는 걸로 알고 우리는 있는데요. 마약을 모른다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네네. 아, 그러면 둘 다 한번 두 권 합쳐서 한 2만 부 정도 나간 거죠. 네네. 과학의 품격이 아직 10,000 부가 안 나갔으니까. 오. 저희 집에 있습니다. 과학의 품. 구력이죠, 구력. 그 집에 있는 게 뭔 상관이 있어? 그 집에 한 권 있잖아, 한 권. 네네. 한 분은 그래도 구매했다. 아, 그 집에 뭐 한 2만 권 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세 번째 책은 주인공은 선을 넘는다. 요건 진짜 제목도 처음 듣는데 요 무슨 책이었습니까? 그게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랑 상관없는 얘기를 막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첫 책이 또 잘 되고 하니까 출판제가 여기저기 와서 내가 새 책 쓸 시간은 없고 옛날에 써놓은 거 좀 묶어서 내볼까 하는데 내주실래요? 이랬더니 한 분이 덥석 우셔가지고 네네. 요건 잘 안 됐나 네네.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분께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그 세상의 모든 작가, 저자, 출판사 관계자분들 찔끔찔끔 써놓은 거를 모아서는 그렇게 좋은 책이 안 된다. 맞아요. 네. 딱 기획을 해가지고 잘 또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내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연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쓴 글들을 모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대부분 다 처음에 연재 시작할 때부터 책으로 낼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책이 이제 영화랑 아나키즘을 묶어서 쓴 책인데 사실 저는 이제 내심 내면서도 뭐 아나키즘 책을 누가 보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알고 있었는데 그 출판사분에게 사기를 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더 팔렸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됐네요. 책 잘 되고 두 번째 책도 잘 되고 세 번째 책은 좀 삐끗했고 이번엔 네 번째 책인데 요건 반응이 어떻습니까? 초반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벌써 1세는 다 팔렸고 2세 찍었다면서요. 네네. 1세가 팔리고 찍은 건지 미리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세는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뭐 미리 찍기야 했겠습니까? 할 일만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오우 작가님께서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책을 펴냈던 출판사가 동아시아인데 다시 동아시아로 컴백한 책이거든요. 이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두 번째 인연을 맺은 건데 그 사이에 또 동아시아가 뭔가 아젠다 선점 잘하고 책 잘 파는 출판사로 또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마케팅을 첫 책을 물론 제가 안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진짜 그건 네, 우리는 진짜 마약을 모른다. 책걸상이랑 오우 작가가 판 거죠. 그쵸. 우리는 책걸상. 마약을 모른다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마케팅 안 해줘서 섭섭했을 텐데 왜 동아시아에서 다시 냈습니까? 그때 뭘 몰라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노예 계약이 있었군요. 첫 책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요 지금 출판사 관계자분도 듣고 계실 수 있는데 이 지금 두 번째 같이 한 이 책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주든가요?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뭐 마케팅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쓸데없는 마케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청취 그런 쓸데없는 마케팅에 쓰실 돈 있으면 책걸상 제작비나 좀 후원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돈이 드는 마케팅 아니고 뭐 이제 책 사신 분들 중에 선정해가지고 제가 사주를 봐준다든지 예, 결국은 저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자를 막 착취해가지고 네네. 마케팅을 한 거죠. 갑자기 무슨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 그런데 그 믿습니까 믿습니다에 오우 작가 소개가 나오는데 오우 작가가 또 그 추천사를 쓰신 강원 선생님이랑 인연이 있는 게 강원 선생님한테 명리학을 배웠어요. 그 명리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사주 보고 이런 거 네네 아닙니까? 사주팔자 보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사주팔자를 볼 줄 압니다.
그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이 책은 뭔가 미신을 옹호하거나 네네. 그 미신을 깔보지 마라. 여기에도 뭔가 한 칼이 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미신은 개뿔. 세상에 수많은 미신들은 다 정말 택도 없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차차 얘기하겠지만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미신적 요소가 강하다. 거의 뭐 인류는 미신에 휘둘려 왔다 뭐 이런 테마를 갖고 있는데 정작 네네. 본인은 명리학을 공부하고 네, 사주 저도 인류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같이 휘둘렸어요. 아 그럼 자기 성찰, 자기 반성적인 책입니까? 네, 저를 이제 성찰한 다음에, 근데 약간 그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스탠스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하긴 했어요. 내가 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정말로 리처드 도킨스 같이 진짜 작정하고 물어 뜯어야 되냐 했는데 제가 또 그러기에는 또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는 걔도 뭐 과학자고 물론 그분도 심하다 뭐 이런 말도 듣지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 입장을 취하기는 제 스스로 좀 너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미신을 찬양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뭔가 그 가운데 좀 접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랑 비슷한 컨셉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가 그 마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온갖 재밌는 수다들을 풀어내잖아요. 마치 술자리에서 마약 얘기를 한 2시간, 3시간 들은 네네. 것과 비슷하게 이 책도 진짜 무슨 뭐 MBTI, 뭐 별자리 점, 뭐 사주풀이, 가짜뉴스 그리고 뭐 종교 등등 그러니까 인류와 함께온 여러 가지 이제 미신과 관련된 유행이라던가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잡다하게 모아가지고 가볍게 살짝 건드리는 마치 술자리에서 미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다를 떨듯이. 근데 도킨스와 비교하면 그 참고문헌의 숫자가 훨씬 적을 뿐 뭐 이렇게 세게 물어뜯는 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죽인 거예요. 제가 조금 그 이제 이거 초고가 거의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나왔었는데 원래 종교 비판이 엄청 더 셌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종교가 너무 심하게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물어뜯는 사람 중에 나도 같이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후반 편집할 때 좀 많이 좀 제어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세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TV 프로그램 같으면 여기 이제 자막으로 알지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요. 그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네. 정치의 어떤 정파에 대해서 거의 미신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거에 네. 대한 비판도 톤 조절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톤 조절을 하진 않았어요. 최근 얘기는 그냥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한 거여서 네. 톤 조절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안 알고 다루었다.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톤 조절은 사실 써놓은 거를 이제 좀 제어한 거고 사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 쓰지 책을 않았어요. 읽으면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한 대상을 상대로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저 오후 작가는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오후 작가를 배워야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심하게 할 말 다 하면서도 욕을 안 욕을 먹어. 안 먹잖아요. 덜 유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 사실 엄청 심하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런 걸 보고서 야 이런 게 굉장히 배워야 되는 것 같구나라는 두 생각을 사람이 했습니다. 다 이제 세게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키득키득 웃음을 유발하고 한 사람은 분노와 욕설을 유발하느냐 그 차이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이 뭔지. 이제 저는 알긴 유머의 오후- 차이. 유머의 차이도 있지만 오우 작가는 비판하는 대상이 인류 전체 아니면 이제 죽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 네네. 이런 식으로 대상이 이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까는데 강양구 맞아요. 산 사람별로 살아있는 비판하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네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자기의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너 말이야 너 이런 태도로 까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욕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책 읽고서 그래서 내가 아까 많이 배워야겠다 댓글 생각했습니다. 읽을 때 소개했잖아요. 용기,
집요함, 부지런함 이런 거를 다 갖춘 YG. 네, 책 얘기로 돌아가서 네. 오후 작가는 세 가지 중에 뭐 갖고 있습니까? 용기, 부지런함, 집요함 중에? 그 셋 다 있어야 크게 된다는데? 크게 못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구나. 그래도 부지런하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네네. 3년 사이에 책 4권 쓴 거잖아요. 그 전에 한 10년 열심히 놀아가지고 바짝 해야 돼요. 13년 동안 4권 써도 부지런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2년 반 전에 책걸상에 오우 작가가 출연했던 편을 어렴풋이라도 기억하시는 애청자들이라면 오우 작가님의 방송 태도 같은 게 좀 달라진 거. 맞아. 네, 느끼셨을 거예요. 약간 거만해졌어요. 네, 거만해졌어요. 사실 그때도 거만했는데 숨기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디 강연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이 자기도 좀 높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책도 4권이나 되고 뭐 한 뭐 10,000부 이상 판 저자고. 과학의 품격보다 많이 팔았는데 네. 뭐 YG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 맞아요. 너 YG냐? 나는 오우다. 뭐 이런 거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듣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사실 제가 이 필명을 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작가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 좀 이 구분을 좀 하거든요. 생활들을 구분을 해서 회사에서도 대표님은 제가 원래 작가란 걸 아는데 이력서 때 이제 써서 내서 회사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뭐 회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는 전업 작가였는데 그 사이에 어디 들어간 모양입니다. 네네네. 일을 하고 있죠. 오. 네. 하긴 뭐 네. 10,000부 팔아도 네. 그 생계 유지는 안 그러니까요. 되니까. 계속 유명하다고 하시는데 체감이 안 돼요. 원래 책을 써서 유명하다의 그 기준은 그걸로만 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작가는 굉장히 드물어요. 몇 명쯤 될까나? 한 100명 될라나? 예를 들어서 그 책걸상에 출연하신 작가들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작가라고 하면 뭐 얼른 떠오르는 게 장강명 작가인데 장강명 작가도 여러 차례 사석이나 혹은 방송에서 혹은 이 에세이 등을 통해서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게 소설을 써서 그 소설 인쇄로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방송 출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문 칼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 책의 인쇄로 그 네. 생계 유지 가능할 만큼의 돈을 버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또 한 절반 이상은 다른 수입원이 있는 분들이야. 맞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다른 수입원 없이 인쇄로만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람은 진짜 한 100명 될까 말까 수준일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책걸상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책걸상 출연하시기 전 그리고 후에 더 유명해지신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는 이제 찬물로 라면 끓이면 맛있다라는 또 라면의 과학을 이야기해서 또 더 유명해지신 김상욱 교수. 김상욱 교수 그런 얘기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 얘기나 다 하시네. 찬물로 라면 끓이면 맛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찬물 그 라면 회사에서 권장하는 라면 끓이는 방법은 그 500ml나 550ml의 물을 끓인 다음에 라면을 넣죠. 거기에다가 라면이나 습을 넣으라고 권장을 어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찬물에다가 라면이랑 습을 그냥 넣은 다음에 끓여서 같이 끓여서 끓인 상태에서 먹으면 면발도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그래요? 왜 그렇지? 맛있다. 그리고 그건 에너지도 아낄 수 있다. 또 등등의 이야기를 그럼 몇 분 끓이면 된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본인 등등의 이야기를 물이 끓을 때 먹는 거죠. 그러니까 3, 4분 정도면 끓겠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한 번 끓는 4, 물에 5분 정도. 끓는 물에 넣어도 4분 30초인데 찬물에 넣고 불을 켰으면은 최소한 뭐 한 5분 6분 걸려야 되지 않을까? 4, 5분 정도 아닐까요? 제가 김상욱 유심히 교수한테 문자 좀 보내봐.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질 않아. 나 오늘 해볼라니까. 근데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쓰셨는데 조선일보 무슨 한겨레 등등에서 이제 또 셀럽 과학자의 찬물에다 라면 끓이는 법 이래가지고 보도가 되면서 약간 또 막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모두가 다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겠죠? 네, 그게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다른 동료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본인이 이제 확성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해봤더니 면발도 오히려 더 쫄깃쫄깃하고 라면 끓이는 시간 전체 시간은 단축이 될 수 있잖아요. 전체 시간도 단축되고 심지어는 에너지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거 한번 권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너지는 모르겠지만 면발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요거는 그 이중 맹검 시험 같은 거를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긴 해요. 눈 가리고 먹여보고 뭐 이런 걸 그렇죠. 해야지. 구분이 될까? 네. 네, 아무튼 지금 오우 네네. 작가는 자기 불러다 놓고 계속 김상욱 교수 얘기하니까 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추천. 근데 이제 김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김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학 교수시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던가 그리고 또 권위가 있고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뭐 좋은 책을 내고 뭐 좋은 강연 혹은 뭐 TV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더 수입이 늘어나신 거지 온전하게 그냥 책만 내서는 좀 불가능한 거죠. 생활이. 그렇죠. 그 어쨌든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네. 대표님 말고 주변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꽤 여러 권의 책을 쓴 나름 유명한 작가라는 걸 네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 들어서는 알 수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은 책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 긋는 거 없을까 일반인들과. 제가 볼 때 책 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것 같긴 해. 제가 첫 책 쓰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책을 되게 쉽게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점수 시험이 아니라 내신으로 가가지고 좀 안 좋은 고등학교에 갔어요. 뭐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적이 좀 낮은 애들 가는 학교에 갔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봐도 재밌을 법한 책을 쓰고 싶어서 그렇게 썼다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걔네들이 책 줘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축하만 해줘요. 그래서 그 세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죠.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음에는 책을 주지 마세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첫 책 주고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는 진짜 재밌는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랑 그리고 나는 과학을 농담으로 네,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그리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오우 작가님이 쓴 책 4권 중에서 3권을 이제 뭐 통독을 했는데 다 그런데 저는 세 책 중에 여전히 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가 제일 애정하는 책이고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독자들, 그러니까 저처럼 쭉 오우 작가님의 책들을 따라 읽어온 독자들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댓글 반응들을 좀 찾아봤는데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스토리텔러. 아주 젊은 작가라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점점 진화한다. 이거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내가 쓴 건가? 왜 이렇게 잘 썼지? 별 5개. 네. 그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네네. 막연한 기억만 남아 있는데 꽤 재밌었는데 재밌었다. 지금 저의 느낌으로는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더 재밌지 않나 저한테는. 왜냐하면 마약은 어쨌든 저의 전공 분야랑 약간 좀 연관이 있잖아. 그래서 네네. 좀 아는 내용이 많아서 네네. 아유 뭐 대충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좀 눈에 거슬리잖아요. 전문가가 보면 거슬리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솔직히 약간 이제 부정확한 네네네. 완전히 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과장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서술해도 되나 뭐 싶은 부분도 조금 네네.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카더라도 좀 많이 있었죠. 그쵸. 그랬는데 요거는 일단 JYP가 정말 매우 싫어하는 극혐하는 분야의 이야기라서 모르는 얘기가 많더라고. 내가 네, 모르는 네네. 얘기가. 그리고 나름 이제 저는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네. 제정신인 줄 알았던 사람들 중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약 책하고 요 미신 책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은 딱 보면 왠지 약쟁이가 썼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내 좀 해봤는데 니들은 잘 몰라 이런 느낌인데 정작 네네. 본인도 안 해봤단 말이야 마약을. 그러니까 네. 뭐 해보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걸릴 정도는 아닌. 그리고 이게 시효가 한참 지난. 공소시효 지난. 네. 근데 어쨌든 미신의 역사는 본인이 제법 이거를 지금 명리학 이거를 공부를 꽤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니까 또 좀 더 재미있기도 하고 뭐 등등. 굳이 저는 따지자면 새 책을 조금 더 밀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소개한 그 독자 반응, 심지어 네. 구매하신 분이 쓰신 그 반응인데 네. 정말 엄청난 극찬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근데 제 주변에 실제로 오우 네. 작가님의 애정을 가지고 쭉 따라서 읽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반응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 등등에서 저한테 그 국내 작가 중에서 좀 강 기자가 주목하는 젊은 작가 혹은 신진 작가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대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꼭 몇 명 언급하는 분 중에 오우 작가를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다들 오우 작가의 존재를 알고 일단 그다음에 우리 출판사 혹은 뭐 편집자라면 나도 주목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에서 책걸상 모실 때 오우 작가님과 지금의 오우 작가님 위상이 엄청 달라졌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죠. 그 감사합니다. 출판사 관계자들이 그런 질문할 때 JYP는 추천 안 합니까? 네, 뭐 언급 안 하고 언급. 아니 요즘 여행 준비의 기술 좋은 책 편에서 잘 하고 신진이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신진? 신진이 아닌 거죠. 젊은도 아니고. 제가 감히 누구한테 추천하고 말고 할 그런 급이 아닌 거죠. 아 근데 혹시 여행 준비의 기술이 언제 나왔어요? 11월 달에요. 작년에요? 네, 한 아, 3개월 됐죠. 코로나 와중에 음. 준비 미리 해놓으라는 그런. 아니 제가 작년 2월에 그 여행 칼럼 제의가 왔었어요. 좀 큰 경제지에서. 그래서 칼럼 좋죠. 뭐 유명 작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이러면서. 2월이면 코로나 터진 다음인데. 네, 근데 완전 초기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기 전이어서 네. 그냥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내기로 하고 딱 첫 회가 나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그리고 그 여행면이 폐지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렇군요. JYP는 그 여행 준비의 기술 때문에 칼럼 제의 같은 거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방송 출연 제의는 방송은 많이 하고 있죠. 네. 참 뭐 저 그 할 얘기 많은데 시간 다 돼서 2부에 말씀드리죠. 끝났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할 근황이 많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책 내용은 책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출연 작가 당황. 이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아니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니 그냥 책을 우리는 홍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책 그렇죠, 내용을 그렇죠. 소개하는 게 목적이 그쵸, 아니라 맞아요. 책을 사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이 정도 재밌다고 했으면 이제 사실 거거든. 네, 그리고 뭐 수요일 날은 책과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그 살짝 흥미를 느끼실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